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통관용신하고 병량용신 취형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 용신 잡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전격사주, 이 전격사주 같은 경우에는 그 통상 일반적인 그 명조를 그 전격사주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강신약을 따져가지고 용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명조가 이 전격사주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전격사주에 대비되는 그런 말로는 편격사주라는 게 있습니다. 편격사주 같은 경우에는 인성과 비겁으로만 이루어져 가지고 일간 힘이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은 식상이나 재성, 관성으로만 이루어져 가지고 일간의 힘이 전무한 경우에 편격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이 전격사주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정도로 용신을 구하는 그런 방법을 취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억부용신이 있겠고, 그 다음에 조우용신, 통관용신, 병량용신, 요렇게가 있습니다. 이 억부용신 같은 경우에는 일간의 그 신강신약을 따져가지고 일간의 힘이 너무 강하면은 그 힘을 좀 덜어주고, 또 일간의 힘이 좀 약하면은 일간을 좀 도와주는 그런 오행을 용신으로 잡는 게 억부용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이 억부용신이 사주 해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용신 잡는 방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우용신 같은 경우에는 그 일간에 태어난 계절이 여름이나 겨울, 여름이면은 사오미 계절이 되겠고, 겨울이면은 해자축월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그 너무 춥거나 더운 계절에 태어난 일간인 경우에, 그것도 토오행이나 목오행이 여름이나 겨울에 태어나고 또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할 때 기후를 맞춰주는 그런 오행을 용신으로 잡는 게 이 조우용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통관용신 같은 경우에는 일간을 극하는 그 관성이 너무 강하거나 일간이 극하는 재성이 너무 강한 경우에 두 대립하는 기운을 이어줘 가지고 그 극관계를 좀 해소하는 그런 오행을 용신으로 잡는 게 통관용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성이 너무 강하면은 인성을 중간에 넣어주면은 통관이 되겠죠. 그럴 때 이 인성을 통관용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병량용신 같은 경우에는 일간한테 좀 흉한 작용을 하는 강한 오행이 있을 때 그 오행이 그 일간한테는 병이 되겠죠. 그 병을 치료하는 오행을 그 병량용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용신 잡는 그 종류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 통관용신 같은 경우에는 대립되는 두 오행이 있을 때 그 대립되는 두 오행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오행을 용신으로 정하는 게 통관용신이다, 말씀을 드렸죠. 이명조 같은 경우에 여기 경금이 이렇게 간목을 금극목으로 아주 강하게 극하고 있죠. 경금 같은 경우에는 앉은 자리 이렇게 통근까지 하는 그런 경우라 가지고 상당히 강한 힘으로 이렇게 그 극하고 있을 때 요 둘 사이에 인성이 오면은, 인성이 뭡니까? 수잖아요, 그죠? 자, 금생수, 수생모, 이런 식으로 통관시켜 주면은 지금까지 이 극하던 이 기운을 이 인성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일간한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통관용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성이 오면은 상당히 좋은 기운이죠,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갑경충으로 이렇게 극하던 이 기운이 인성으로 인하니까 금생수, 수생목으로 통관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기운입니다. 육신적으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간목 여성이 편관이니까 남편이 되겠죠. 남편이 이렇게 극하던 게 여기 인성이 오면은 남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간의 생계를 책임져 주니까 더없이 좋은 그런 남편이 될 수 있겠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극하던 그 남편이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역할이니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억부로 해석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자, 억부로 해석하려면은 간목일간의 세력부터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간목일간의 세력을 따지시면은 같은 목오행이거나 자신을 생조해주는 수호행, 요게 일간의 세력이죠. 요게 20점이라고 그랬죠, 그죠? 20점. 요게 10점이니까 30점이니까 50점 미만이면은 신약한 명제라고 그랬죠. 자, 신약한 명제에서 용의신은 뭡니까? 인성과 비겁이 용신 후보죠, 그죠? 자, 인성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고, 그죠? 자, 비겁은 여기 있네요, 그죠? 자,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을 해도 별로 상관이 없을 텐데, 이 비겁으로 용신을 잡는 것보다는 통상 인성으로 잡는 게 유리합니다.
이 비겁으로 그 용신을 잡으면은 그 형제 자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고집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완고해져 가지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같은 조건일 때는 인성을 먼저 용신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비겁으로 잡아도 별 상관은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인성이 용신이 되면은 비겁이 희신이 되겠죠. 인성이면은 수호행이 되겠네, 그죠? 수호행이 되겠고, 희신은 비겁이니까 모고행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기신은 뭡니까? 기신은 요 수를 극하는 거, 토극수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구신은 요 목을 극하는 거, 금이 되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 통관용신으로 인성이 용신이라고 그랬죠, 그죠? 억부로 이렇게 따져도 당연히 이렇게 수호행이 용신이 됩니다. 굳이 통관용신이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따지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사주 공부를 하시면은 고전에 나오는 통관용신이라는 이론이 있으니까 이런 개념을 모르고 사주 공부를 하시면은 자칫하면 돌팔이 이야기 들을 수도 있겠죠. 억부에 적용시켜 가지고 용신을 구할지라도 개념만큼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통관용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대립하는 두 기운이 있을 때, 지금 현재 이 같은 경우에는 관성하고 일간하고 사이니까 인성이 되겠죠. 만약 여기가 뭐 무술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습니까? 일간이 이렇게 극하는 기운인데, 그죠? 요 두 사이도 목극토로 이렇게 극하는 기운이니까 요 사이도 만약 식상이 있으면은 상당히 좋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통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통관용신인데, 억부로 해석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사주 플러스에서도 통관용신이라고 별도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억부로 해석하시면 된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개념만큼은 확실히 좀 알아둬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병량용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병량용신 같은 경우에는 일간한테 흉한 작용을 하는 그런 오행이 있을 때 그 오행을 병이라고 하고요. 그 병을 치료하는 오행을 약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약에 해당되는 게 병량용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오미가 화국이죠, 그죠? 이렇게 사오미가 화국으로 바뀌니까 이 전체가 불기운이죠. 이 전체가 불기운이고, 또 여기도 불이 있죠, 그죠? 이렇게 불이 많다고 보면은 한여름에 태어난 을목일간이 또 일지에도 이렇게 그 불을 깔고 있고, 또 연간도 이렇게 미토다 보니까 상당히 불기운이 강한데 옆에도 또 불가지 또 있죠, 그죠? 이렇게 조열하다 보니까 이 을목이 타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강한 역할을 하는 이 불기운이, 이게 바로 병이죠, 그죠? 을목이 촉촉한 땅에 어느 정도 뿌리 받고 잘 자라고 꽃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이 불기운 자체가 을목한테는 병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 불기운을 치료해 주는 거, 화를 치료하는 게 뭡니까? 수극화로 이 화를 잠재워 주는 이 수가 약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수오행이 그 용신이다 하는 게 병양용신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강한 화가 와 있을 때 이 화를 좀 잠재워 주는 임수가 용신이 될 때 그것을 그 병양용신이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통관용신하고 똑같이 억부를 한번 해석해 보기로 하죠. 을목일간인데 신강신약 따지려면 어떻습니까? 을목일간의 세력부터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을목일간의 세력은 같은 모고행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을 생조해주는 수호행이 일간의 세력입니다. 요게 10점, 그죠? 요것도 10점이죠. 그 다음에 축토 같은 경우에도 겨울이다 보니까 계절로는 이 부분은 66%를 해당해 가지고 비록 재성이지만은 계절로는 66%입니다. 그래서 저 사주 플러스에서는 계절 플러스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계절에다가 10성을 플러스한 그런 개념을 사용하다 보니까 요것도 7점을 줍니다. 그럼 10점, 20점, 27점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신약사주죠, 그죠? 신약사주입니다. 신약사주에서 용의신은 인성과 비겁이라고 그랬죠. 인성과 비겁인데, 인성이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고, 그죠? 비겁이면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비겁은 너무 멀죠, 그죠? 이렇게 너무 멀고, 인성이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인성이 용신이 되겠죠. 용신은 인성인 수가 되겠고요. 희신은 신약사주에서 용신이 인성이면은
희씨는 자, 비급이 해당됩니다. 자, 비급이 해당되니까 요거는 모고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기씨는 이 수를 극하는 거 토곡수죠. 그죠? 자, 토고행이 되겠고, 자, 구씨는 요 목을 극하는 거 금오행이 되겠네요. 그죠? 요런 식으로 구해도 얼마든지 구한다는 이야기죠. 굳이 병량용신이라고 해서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억부로 따지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 병량용신도 이 통관용신하고 똑같이 개념만 알아두셔도 되겠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사주 공부를 하시면은 이런 개념도 모르고 하시면은 남들한테 진짜로 이상한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개념은 확실히 알고 적용하고 안 하고는 나중 이야기다 이야기죠. 자, 모고행인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5월이죠. 그죠? 사오미 계절에 태어난 목일간이나 해자축월에 태어난 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조후도 생각해보자 그랬죠. 그죠? 지금 현재는 5월이니까 여름이죠. 그죠? 여름이니까 뜨거운 기운만 따지면 됩니다. 자, 뜨거운 계절 따지면 어떻습니까? 요게 뜨거운 계절이죠. 그죠? 요게 10점, 요게 30점, 요게 20점이죠. 무려 어떻습니까? 50, 60점이죠. 거기다 여기도 있네. 그죠? 여기도 10점. 을목도 10점을 따집니다. 이때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뜨거운 계절이죠. 자, 보시면은 10점, 30점, 60점, 70점, 80점이나 되죠. 당연히 조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조우를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조우를 따지시면은, 자, 사오미 월이니까 여름으로 조열한 명조에서 용신은 당연히 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희신은 금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따지시면 됩니다. 자, 수, 금이 용신이 되겠고, 기신구신은 똑같죠. 자, 기신은 요 수를 극하는 거. 자, 토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구신은 금을 극하는 거. 화가 되겠네요. 그죠? 요런 식으로 따지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현재 이 같은 경우에는 조우로 따져보니까 뭡니까? 자, 수가 용신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억부로 따져도 역시 수가 용신이죠. 굳이 통관용신, 병량신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으셔도 충분하게 다 흡수가 되니까 용신을 구하실 때는 억부용신하고 조우를 가지고 잡으시면 되겠고, 그렇더라도 통관용신의 개념, 병양용신의 개념은 확실하게 좀 알아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통관용신하고 병양용신 취용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